안녕하세요. 한입보감의 세입 배한원방내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달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래를 어느 계절에 더 먹으면 좋으냐? 봄철이라고 하는 거죠. 요 밑에 뿌리 부분이 들어가야 이게 달래죠. 아유, 참기름도 넣어가지고 맛있다. 향긋하고. 달래 간장을 이렇게 밥에다가 한 숟가락이니까 조금 짭짤하게. 맛있다. 자, 세입보감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한 입만 먹으면 또 섭섭하죠. 간장을 조금 줄이고 달래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맛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달래가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봄철 향이 좋은 나물 3인방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 드릴 식재료는 바로 달래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달래를 이렇게 달래 간장 그렇게 해서 이제 밥에 막 비벼 먹는 거 이제 보여드렸는데 정말 맛있었는데요. 우리 담당 PD님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봄철 이 나물은 이 한의학적 개념에서 음식은 기랑, 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측정이 가능한 미,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냐, 지방이 많냐, 단백질이 많냐 이런 것 위주로 보지만 사실 음식이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의 기다, 그 음식의 기운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도 중요하지만 향으로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빵집을 지나갈 때 그 빵집의 어떤 시각적으로 빵이 있는 거에 매혹돼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은 빵집에서 나오는 향 때문에 빵집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커피집을 지나가다가도 커피에 끌리는 이유는 커피의 시각적인 맛적인 효과보다는 커피의 볶은 고소한 향 때문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이 중요한 식재료들은 특히 봄철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 3인방 중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달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달래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오장육부 중에서 비장, 신장이 들어갑니다.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를테면 위장도 약간 포함하고 비장, 췌장 이런 세 가지 장기를 약간 합쳐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달래는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사실은 식재료이기도 하고 약재기도 한 겁니다. 이 한약으로는 이 달래를 소산, 작은 산이다. 그러면 대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산, 반대로 큰 대산. 대산은 뭐냐? 대산은 바로 마늘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많이 나고 조금 더 그 씨알이 굵은 것은 대산, 마늘이 되는 거고 씨알이 작고 덜 매운 것은 소산, 달래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운맛으로 이 달래는 막혀 있는 것을 뚫어줍니다. 살짝 우리가 매운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던 땅구멍이 뻥 뚫리면서 어떤 분들은 막 땀이 비오도 쏟아지기도 하고 약간의 매운맛을 먹어도 막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서 추웠던 몸이 따뜻해지고 안 나던 땀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막힌 걸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달래가 몸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몸에서 뚫어주는 게 하나는 신장 콩팥이고 하나는 비장인데 이 비장이 작동하는 부위가 여기 횡격막, 이 명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그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늘 여기 명치가 답답합니다. 저는 늘 이 명치가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가 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신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돈 문제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뭔가 이게 답답하다. 답답하다고 느낄 때 열불은 이 매운맛은 열불을 조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냥 얘가 답답하시는 분들은 달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래의 가장 큰 효용은 식체, 뭔가 채기로 인해서 흉통. 심장이 안 좋아서 여기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효용이 별로 없고 약간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기 횡격막 주변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명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의 또 대표적인 작용 하나를 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곡. 소곡이 뭐냐? 이 곡식류를 소멸시켜준다. 곡식류를 소멸시켜준다. 소곡.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 먹고 체했을 때 그 체기를 내려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소곡.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우리나라 여성들이 체기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거의 40% 이상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체기를 상시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소곡, 그러니까 그 어떤 소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봄철 달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비위에 작동하는 작용 때문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광난이라고 하는 것은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질병명이 되는 건데요. 이 광난증이 있을 때도 이 달래를 쓸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래가 이제 콩팥에도 쓰인다고 하는데 콩팥에도 쓰인다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려면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족열, 두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 특히 뭐 여성분들도 아랫배가 따뜻해야 임신될 때가 또 그 임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남자들도 제대로 활동하고 남자들이 양기가 있으려면 남자들도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여름에도 상체는 이불을 안 덮으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배는 가리고 자라 이런 표현을 어르신들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한여름에 배를 안 덮고 잤는데 덥다고 배를 안 덮고 잤는데 아침에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이하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꼽이하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함에 대한 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배꼽이하가 따뜻하려면 콩팥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콩팥을 좋아지게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식물 속에 식이유황 성분이 있는 그런 식물 성분들이 콩팥 기능을 도와서 콩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흔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단전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래는 전통적으로 식이유황이 풍부해서 아랫배, 그러니까 콩팥이라든지 이런 골반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남성들은 몸이 춥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분들 중에서 내가 손발이 차요, 아랫배가 차요, 배가 차서 그런지 생리통이 조금 심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달래를 봄철에 조금 더 많이 챙겨서 드시면 여기 들어있는 열한 성질의 식이유황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냉증, 추워서 생기는 재반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래만 그런 효능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채소류 중에서 5인방이 있죠. 독수리 오용제처럼 이제 채소 중에 5인방을 흔히 이제 오신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오신채 개념이 있는데 그 오신채랑은 조금 다르게 현대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이 오신채는 5가지 채소인데 뭐냐? 파, 마늘, 양파, 부추, 달래. 이 5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유황이 필요하거든요. 유황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와서 다양하게 있으면서 간 대사에도 쓰이고 콩팥도 따뜻하게 만들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특히 콩팥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아랫배 골반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어떤 인간이 족열두한 아랫배가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고 머리는 서늘해야 건강해지는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식이유황의 적절한 역할인데 이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오신채거든요. 그래서 파, 마늘, 양파, 부추, 달래 이 오신채를 우리가 어떤 음식의 부재료로 쓰는 이유가 그 향을 통해서 그 음식에 있는 잡내도 없애고 예를 들어서 동물류라든지 해산물 같은 걸 드실 때 특유의 비린내를 이 향으로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이 5가지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식이유황 성분이 자연스럽게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콩팥을 튼튼하게 만들고 비위를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오신채의 특징은 뭐냐? 오신채의 특징은 많이 먹게 되면 약간 이 알리신이 들어있는 매운맛, 이 발산 능력 때문에 간에 피가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간에 피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보통 보혈, 피를 모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런 오신체들은 산혈, 피를 흐트러뜨립니다. 피를 흐트러뜨려서 혈액순환을 막 활발하게 하는 대신에 또 피가 모여 있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있는 분들은 피를 흐트러뜨리기보다는 철결핍성 빈혈 이런 분들은 피를 흐트러뜨리기보다는 피를 조금 모아서 그 빈혈 상태, 피가 그 빈궁한 상태를 좀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역을 많이 이제 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잉여로 뭔가 피가 많아서 피가 고이는 것을 흐트러뜨려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 오신채 식재료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만약 먹더라도 이제 조금 드시거나, 만약에 몸에 이제 피가 뭐 피떡이 많아가지고 한의원 가서 피 빼는 부항도 해야 뭔가 시원하고, 이런 분들은 오신채를 조금 뭐 넉넉하게 드셔도 되지만,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이 정상인데 11 나오고 10 나오고 9 나와서 약간 빈혈이고 어지럽고 얼굴이 좀 창백하고 이런 분들은 오신채의 양을 줄여서 드셔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뭐 미역이라든지 뭐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달래평가제에서 봄철 향 3인방 설명을 마무리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셀프 TV를 1년 동안 촬영하면서 먹방을 하면서 정말 식욕이 돋아가지고 체중이 6kg가 불었습니다. 6kg이 체중 조절도 사실 해야 되는데, 이 맛있는 거 놓칠 수가 없죠.